자, 다음 연재로 넘어가겠는데 다음 연재는 분당 서울대병원의 오일영 교수님께서 해주시겠는데 오늘이 아마 본인이 참석이 어려워서 아마 그 녹화된 비디오로 강의해 주실 겁니다. 오일영 교수님이 해주실 내용은 New Technology for 아리스미아 스크리닝, 그러니까 아리스미아 스크리닝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많고 이게 뭐 원격 진료 이것 때문에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아마 오일영 교수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연구도 많이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오일영 교수님 녹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녹화된 거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오일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정맥 스크리닝을 위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 디스클로저고요. 저는 휴이노라는 시계와 패치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정기적인 컨설팅 피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BMJ 이노베이션이란 저널에 실렸던 최근 사용되고 있는 패치에 관한 것들입니다. 되게 패치의 모양들은 비슷하고요. 이렇게 두 개의 일렉트로드를 갖고 이제 그것을 피부에 부착하기 위한 끈끈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되게 크기는 뭐 7에서 10cm 정도로 되어 있고요.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에서도 나와 있고 뭐 다양한 회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기계에서는 일렉트로드의 간격의 길이를 조금 더 넓혀서 만들어 놓고 극도 하나 넓혀 있는 그런 모델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착용하는 옷 형태로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여성의 브라도 있고 가슴에 착용하는 그리고 약간의 스윙수트 같은 형태로도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스포츠 의학 같은 데서 많이 적용되는 거고요. 보시면 심전도와 세츄레이션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조깅 좋아하시는 분들, 얼리 어댑터 분들 이 폴라에서 나왔던 가슴에 묶는 띠를 차고 심박수를 모니터링 하셨던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앞서 어떤 착용하는 옷에 착용하는 거, 이건 가슴에 착용하는 밴드 형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폴라라는 스포츠 시계 전문 기업에서 과거에는 여기에 있는 센서에서 그냥 심박수만 모니터링 했다면 이 밴드 안쪽에 전극이 있어서 최근에는 심전도까지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계입니다. 다음 뭐 종류가 되게 많죠. 핏빗, 애플워치, 가민, 삼성, 뭐 미밴드 다양하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심전도를 모니터링 한다는 건 안 나왔고 되게 이 모든 장비들은 포토 플래스모그라피 그러니까 우리 세츄레이션 모니터링 할 때 광학 센서를 갖추고 있어서 그 광학 센서로 심박수를 감시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벌써 이 논문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대부분의 장비에서 심전도 리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델인 갤럭시 와치도 그렇고요. 애플워치도 4부터는 시리즈 4부터는 됐었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사용이 허가가 됐고요. 가민에서 나온 형태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휴이노 회사에서도 나온 시계인데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두 개, 여기 광학 센서도 있고 요 시계 뒤에 센서가 있고 한쪽에 리드 다 비슷한 형태입니다. 시계 뒤쪽에 한 극이 있고 한 손을 시계에 갖다 댐으로써 리드 원의 심전도를 찍게 되는 장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은 바이오 센서의 발달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많은 센서를 통해 얻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시계에 많이 부착됐던 건데 엑셀러로미터나 자이로스코프 등을 통해서 움직임을 감지해서 운동량을 평가할 수 있고요. PPG를 통해 가지고 심박수, 그 다음에 필요하면 세츄레이션 모니터링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로드는 대개 2개 혹은 3개 정도. 그리고 스포츠 의학에서는 다양한 센서들이 있습니다. 케미칼 센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 온도, 뭐 소리를 감지하고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가지고 뭐 부정맥 더 나아가서는 여러 스포츠학의 좀 더 높은 기록들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와치를 이용한 대표적인 스터디 하나와 패치를 이용한 대표적인 스터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애플 하트 스터디가 가장 유명합니다. 애플 시계를 차고 애플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공개 모집을 했고요.
되게 40만 명의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 연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 시계가 그러니까 요 연구가 수행될 때 당시에 애플워치에서는 뒷면에 광학 센서를 이용해서 심박수의 정확도, 그러니까 이레귤러하냐 규칙적이냐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시계에서 심박수를 평가를 해서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규칙적인 사람들은 놔두는데 불규칙적인 리듬이 관찰이 되면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화상 통화를 통해서 진찰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스크린을 통해서 이런 웨어러블 패치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계랑 패치가 동시에 된 건데요. 이 패치를 전달받아서 다시 패치의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클루전 크라이테리는 22세 남성, 뭐 미국에 사는 사람 다 됐습니다. 애플워치는 5S 이상, 아니 4는 5S 이상, 와치는 시리즈 1, 2, 3로 했고요. 기존에 심방세동이 있거나 조동 혹은 항응고제를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제외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계에서 이레귤러한 리듬이 관찰이 되면 퍼스트 비짓은 이렇게 화상, 그러니까 아이폰이니까 그 페이스타임으로 했겠죠. 페이스타임으로 해가지고 진찰을 받고 그 진찰 결과에 따라서 패치를 보내고 패치를 분석해서 디스커션하는 이런 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한 42만 명 정도가 등록이 되었고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한 41세 평균, 여자가 42% 정도였고요. 그 중에 0.5% 한 2,000명 정도가 이레귤러한 펄스로 노티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99.5% 사람들은 노티가 되지 않았고 그 중에 70%가 EOS 서베이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100명, 그러니까 이제 시계로 광학 센서로 심박수의 불규칙함을 발견한 게 42만 명 중에 0.5%였습니다. 보시면은 되게 연세가 많은 사람들 65세 이상에서 한 3%, 55, 64세에선 1.3, 40에서 54는 0.3, 20에서 39에서도 드물지만 한 0.2% 정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0.5%의 사람들 중에 한 64%가 90일간의 서베이를 완수했고 그 중에 또 43% 정도가 EOS 서베이, 최종 서베이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요 2,100명들은 그 중에 한 44% 정도, 그러니까 전체가 다 화상 통화를 못했고, 여기 이제 대규모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조금 아무래도 저조하죠. 그래서 요 44% 정도가 진찰을 받았고, 화상으로. 그 중에 한 30% 정도가 또 배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외 기준이었는데 한 일부의 사람들이 제외 기준인데도 등록이 된 사람이 있었고 증상이 심각해서 제외시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945명 중에 한 70%가 패치가 전달이 됐고 전달한 사람 중에 한 또 70%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탈락률은 굉장히 높은 스터디입니다. 요 최종적으로 패치 분석을 마친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한 60세 정도였고 여자가 23% 정도였고요. 역시 35% 정도 나이가 65세 이상에서는 35% 조금 더 진단율이 높았고요. 그다음 토탈 34%였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 진단율이 낮았습니다. 어쨌든 요 광학 센서에서 불규칙한 걸로 패치까지 받았던 사람 중에 꽤 많은 수에서 APB 진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광학 센서의 스크리닝이 나쁘지 않았음을 보여준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으로 노티를 받았던 사람,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분석해 보면 한 900명 중에 한 43%에서 심방세동을 진단을 해서 이런 두 단계에 걸친 과정이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패치를 이용한 스터디인데요. 이 패치를 이용한 스터디 디자인이 조금 복잡한데 크게는 두 군이 있고 요 랜덤이 된 군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매치드 코호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랜덤은 이미디어트 모니터링과 딜레이 모니터링 두 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미디어트 모니터링을 한
분 모두 그러니까 이런 패치를 붙였던 사람들은 총 8개월의 팔로우업을 받는데 이미디어트는 초반 4개월에 처음 후반에 2주간의 모니터링을 한 사람이고 딜레이 모니터링을 한 사람은 후반 첫 2주 그다음에 나중 2주에 모니터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요 두 군에서 이 4개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미디어트 모니터링 하는 사람과 딜레이드 모니터링 하는 사람 패치 안 이용한 거죠. 요거 분석하는 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요 둘 다 패치를 이용했던 사람들 모두와 매치드 코호트와 1년 동안의 비교를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게 디텍션율인데요. 역시 패치를 붙였던 사람들 초반에 이미디어트 모니터링군에서 진단이 쭉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딜레이 모니터링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매치드 컨트롤에서 일반적으로 진단되는 커브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그래서 이렇게 패치를 이용한 디바이스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매치드 콘트보다 더 많은 심방세동이 진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그 패치를 사용했던 사람들 대개 2주짜리 패치인데요. 한 12일 정도 평균 붙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14일 다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패치는 한 사람이 2번 사용하죠. 2주 초반에 후반 2주를 하는데 그래서 토탈 한 26일 정도 분석이 됐고요. 그 중에 AF의 버든이 얼마나 받냐면 100% 있던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대개 10%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패치를 붙이지 않았으면 이런 분들은 디텍이 좀 어려웠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패치를 붙였을 때 일드가 어떻게 되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대개 2주 초반, 후반 2주인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 초반 며칠 사이에 진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후반에도 꽤 많이 적지 않은 수가 진단이 되지만 어쨌든 있는 사람들은 되게 초반에 많이 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패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하는 게 역시 그런 심방세동 진단을 요긴할 수 있음을 입증한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여러 디바이스들에 의한 심방세동 진단을 반영하기 위해서 심방세동의 진단을 싱글 리드의 진단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2리드의 진단, 오케이. 그리고 이제 싱글 리드에서는 30초 이상의 P웨이브가 사라지면서 RR 인터벌이 이레귤러한 것들까지 포함하는 진단을 얻게 됐고 아마 이런 거는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싱글 리드를 통한 심방세동의 진단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역시 가이드라인 상에서 이런 여러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그것을 판독하느냐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 예인데요. 저희 병원의 임상병리사 3분이 24시간 홀터를 판독하고 되게 한 건에 34,000원이니까 1년에 저희가 대략 6,000건 하거든요. 그럼 2억 원 정도 버니까 이분들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하면 얼추 그냥 마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닌가 싶은데 그럼 나눠보면 하루에 대략 23건이고요. 1인당 7, 8건을 리뷰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전에 붙이고 오후에 떼고 리뷰 이렇게 하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을 판독하는데 뭐 7, 8건인데 이제 24시간이 아니라 12일, 13일, 14일짜리 홀터가 오게 되면 이분들이 하루에 한 건을 분석해야 되는 게 이론상 나오게 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홀터 판독하듯이 이 패치를 판독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수가료를 뭐 11배 받아서 뭐 해서 30만 원씩 내고 홀터를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다고 해도 그 한 사람이 판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이 나온 게 AI죠. 여러 가지 최근에 알고리즘도 많이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홀터에 있는 알고리즘 뭐 굉장히 업데이트 됐지만 저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싱글 리드 심전도를 이렇게 카디올로지스트와 AI의 판독을 비교한 페이퍼가 네이처 메디슨에 실렸고 여기서는 심방세동, 조동, 뭐 AB 블럭, 바이제미니, 정셔널 리듬, 노이즈, 뭐 사이너스 리듬, SVT 뭐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싱글 리드에서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대부분의 카테고리에서 카디올로지스트의 이 셋 F1 스코어, 그러니까 하모닉
조합 평균이죠. 그러니까 포지티브 피지컬 밸류랑 뭐 센시티비티 이런 거 동반 섞어서 한 밸류인데 거의 대부분의 밸류에서 AI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좀 함정이 있긴 합니다. 되게 AI가 잘 구별 못하는 게 에이트리얼 프리머처 비트와 벤트리큘러 프리머처 비트 이런 건데요.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들어갔으면 정말 사람이 실패했을까 싶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꽤 많은 우월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 페이퍼에서는 이제 12리드의 AI와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역시 조합 평균을 비교해 보면 카디올로지스트 4년차 레지던트, 응급의학과 3년차 레지던트, 그다음에 5학년 학생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 다 AI의 점수가 높습니다. 보시면 12리드에서 판독할 수 있을 게 조금 적기는 합니다. MI나 이런 건 다 빠져 있어서 LVH도 빠져 있고 하지만 항목을 몇 개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람보다 기계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심전도 판독,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극복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게 이제 AI가 대체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대부분의 입원하는 환자들은 아마 저런 부착하는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웨어러블 장비들을 다 부착하게 되게 될 거고 그러면 병원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신호가 나오고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혈압계 증상을 위해서 혈압계 정도 갖고 있었다면 이제 수많은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집에서 사람들이 그대로 이용하고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도 갖고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부정맥을 스크리닝하고 진단하는 툴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이 수많은 바이오 시그널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